자, 반갑습니다. 그 주간 모델러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뭐 별로 이번 주는 딱히 이슈는 크게 없었는데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들인데 제가 좀 오늘 좀 바빠가지고 후딱 정리해 봅시다. 이제 여기 이슈가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좀 봤었는데 이제 보통 답을 내시는 로고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질문하셨을 때 지금 질문은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베이킹하기 위한 로우 토폴로지를 따든지 해서 로우 폴리곤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굳이 면에 배열을 균등하게 나눠야 되느냐. 뭐 저도 이제 제가 보통 뭐 이야기할 때 적당한 간격과 가격을 지켜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옷이나 이렇게 휘어지거나 변형될 일 없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배경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많겠죠, 이슈가.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때 면을 이제 좀 단순한 형태면 면을 그렇게 안 줘도 되지 않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메인으로 되시는데, 요렇게 답변해 주신 것도 보면 대부분 요렇게 질문 되시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이제 균등한 거냐 안 균등한 거냐, 그러니까 폴리곤을 균등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금.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간단한, 정말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베이킹에 대해서 이제 여기 베이킹이나 이게 굉장히 이슈가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결 방법도 이제 뭐 일단은 베이킹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고, 노멀맵에 대부분 노멀맵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이제 정말 좀 데이터가 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영상 뜨고 이제 저도 이제 자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제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찍고 넘어가는 정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삼각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곤을 이제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고 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요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면은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이 군데군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처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은 사각형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간격도 최대한 지켜줘서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게임에서 쓰는 데이터인데, 이게 책 쓸 때도 이 캐릭터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는 요런 식으로 해서 면을 좀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형태 디테일을 줄 부분이 아니면 면을 조금 저도 줄여서 쓰는 편입니다. 요런 부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소리 같은 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도 정말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면을 이제 좀 많이 써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제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 면을 조금 더 쓴 만큼 디테일은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조금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보시면 이제 좀 둥근 오브젝트의 면을 조금 많이 쓰고, 다음에 이렇게 끝이 정확하게 뾰족뾰족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곽 쪽에 최대한 이제 하이 폴리곤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조금 면이 좀 줄어들죠. 보통 패턴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보시면은 요런 바깥쪽의 부분은 이제 적당하게 많이 이제 면을 많이 투자하고 나서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여주죠. 근데 이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면이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면을 이렇게, 얘들도 분명히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맞춰서 뭐 좀 과격하게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면을 한 덩어리, 이제 한 라인 정도는 더 나눠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적당한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걸 잠깐 보시면은 이제 플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폴리곤이 아니고 메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예 폴리곤 방식이 이제 워낙 이제 대부분 다 폴리곤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얘들을, 이제 얘가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오브젝트 3, 오브젝트 4인데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4개라는 거죠. 4개인데 얘들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나는 사각뿔 피라미드 구조를, 제가 이거 정말 수업할 때 많이 쓰죠. 사각뿔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사각뿔 하나, 2개, 3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들을 커넥트를 해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각뿔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버텍스들은 실제로 얘들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얘들이 이 삼각형들, 사각형이 삼각형 2개죠. 좀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익스포트 될 때 이제 그 버텍스들의 각도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맵을 편 상태에서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원래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의 사각뿔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형태의 사각뿔처럼 보이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2개가.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UV를 폈는데, 얘들은 요렇게 이제 익스포트가 돼버렸다. 익스포트 할 때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잘렸다면은 여기가 UV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오브젝트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제 두께면을 만들어 줄 때 이런 부분들에는 두께, 그다음에 이런 두께 부분이 있는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두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만들 때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UV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물론 사각형으로 해도 그런 부분들은 뒤집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작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웬만하면 초반에는 사각형을 지켜서 이제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면을 줄였을 때 대신에 요거는 스토리가 좀 있는 것들, 얘들은 책 때문에 그냥 넣었던 무기라서, 얘는 하이폴리곤도 없습니다. 그냥 로우폴리곤으로 그때 작업을 했는데, 유일한 저의,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아까 그런 길을 좀 커넥트를 해서 길을 미리 아예 혹시라도 꺾일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을 이렇게 다 잡아줘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뒤집히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감한 게 계단처럼, 여기도 계단처럼 꺾여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가 튀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연결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형태가 이쪽으로 뒤집히는 순간 UV가 깨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작업을 좀 더 하시면서 점점 디테일한 거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또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삼각형 구조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좀 상황이 다르죠. 저도 웬만하면 사각형으로 형태를, 왜 사각형으로 만들면 단면 작업하기 좋고, 그렇죠? 애니메이션 할 때는 뭐 사각형이 뭐 잘 나와내는 것보다 밀도겠죠. 많이 구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델링 형태나 밀도가 조금 더 잘 잡혀 있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지켜주는 게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오브젝트 익스포트 할 때 이제 제가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UV를 폈을 때 에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왜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보다 더 설명을 또 디테일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죠, 실질적으로. 왜냐니까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는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당한 간격까지 지켜주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간격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짧게 끝내려는데 짧게 안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 샘플 바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책 쓰고 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저도 이때는 밑에 생각 못하고 나온 에러가 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원본 오브젝트인데, 이제 베이킹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방패 오브젝트인데, 얘는 이제 지금 딴 거 보시는 것보다 여기 찐 같은 오브젝트가 다 똑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붙여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로우 폴리곤으로 뽑아낼 때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냥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서 뽑아도 잘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이죠. 금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면 구조가 정말 단순하게 잡혀 있는데, 딱 보시면은 답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매핑도 잘 나와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밀렸죠. Z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이 원인이 정말 이제 뭐 좀 힘든데, 이게 검색하실 때 그게 이게 뭐였더라? 그 밀린다, 꼬인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영어 단어였는데, 이게 갑자기 입에서 맴도는데 좀, 그래서 결국 밀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밀리는 현상이 실제로 이제 좀 설명을 정확하게 막 이 탄젠트 값이라든지 베이킹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제 베이킹을 할 때 이제 그 케이지 값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생기는 경우인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론은 여기 면을 좀 더 촘촘하게 나눠주면은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거의 뭐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대한 그게 이제 줄여들 수 있는 게 요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그래서 여기 면 끝에 여기 한 번 정도, 다음에 여기도 한 번 정도 나눠서 면을 두 개 정도로 나누면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겠죠. 간격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베이킹을 했을 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튀어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이킹을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케이지 값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만들 때는 저도 좀 덮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라는데, 실제로 오브젝트를 작업하다 보면은 그걸 일일이 딱 뭐 완벽하게 이제, 왜냐니까 오브젝트에 튀어나오고 들어간 게 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킹할 때 수치로 적당히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해도 이제 여기 간격이 조금 더 밀도 있게끔 작업이 됐으면은 조금 더 계산이 잘 돼서 잘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사각형으로 면도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게끔, 그리고 실제 모델링 할 때도 그런 단면들 공부하고 이럴 때에는 면을 사각형으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이제 그 오브젝트가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만들 때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가격을 지켜서 만들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신구 오브젝트인데, 끈하고 진주가 있는다는 거죠. 이 끈이 살짝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스트로크 지금 물어보셨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그 UV죠, UV. UV는 그 여기 지금 송민호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하나 만들어서 UV 편 다음에, 보통 이제 UV를 편 상태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지브러시에서 이제 다이나메쉬로 변형, Z 리메쉬로 변형이 된 경우에는 오브젝트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UV를 폈던 게 날아가게 됩니다. 디바이너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를 UV를 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을 하고 나서 요거 만들어서 붙여주는 경우라든지, 뭐 그거는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른데, 반대로 이제 뭐 맥스에서도 UV 자체를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세이브 로드가 있죠. 그래서 UV 좌표 자체를 세이브 로드를 해서 걔들 한 번에 이제 다 선택해서 로드로 이제 맞춰 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LND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지금, 리토폴로지 할 때, 그렇죠. 이제 이 진주끈, 얘들 말이죠. 얘들은 이제 플랜 상태로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브젝트가 지금 이 게임, 이 캐릭터의 중요한 부분인가에 따라서 처리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고,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뭐 보통 어떻게 얘를 몇 개까지 써서 적당히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다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좀 무방합니다. 제가 아까 막 삼각형이나 이런 건 너무 조금 꼰대 같은 소리를 했죠. 요즘에는 컴퓨터도 좋아졌고 속도도 빠르고 뭐 안정화 이런 것들도 다 잘 됐기 때문에 고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모델링이 조금이라도 잘 돼 있는 게 퀄리티가 더 높게 나오겠죠. 물론 효율적인 부분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좀 그렇게 중요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적당히 플래너로 만들어도 되겠죠. 플래너로 제작해서 진행해도 되고,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진주 끈이 매핑되는 오브젝트는 무슨 형태? 그러면 얘를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보이려면 얘는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 끈 같은 경우에는 플랜으로 직접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뭐 직접 그 스트로크로 만들어서 이제 저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여기다 본 심으면 되죠. 그러니까 플래너로 만들어서 본 뭐 한두 개 정도, 한 개 정도 심어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디테일하게 하면 본을 좀 더 모양을 이제 활 같은 거 본 잡을 때처럼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에 헬프 하나 두고 이제 IK 작업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 잡아서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스킨 리깅을 이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어, 움직이는 도출이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한 20분 내로 쭉 하고 끝낼랬더만은,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작업을 간단하게 요거 패턴을 저 같았으면은 요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 뭐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알파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에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만 합시다. 요 정도 패턴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돌아가서 만들어졌다고 치고, 이제 여기를 진행을 하면은 십자가 모양 같은 경우로도 좀 만들어줘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뭐 빛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소스를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이제 이게 뭐 구슬,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그냥 방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뮤맵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요거를 요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자, 요렇게 들어가겠죠. 괜히 그랬네. 그냥 여기다 맴돌 줄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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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세팅. 아까 그거 환경이 조금 달라서 요거 이제 여기다가 불러왔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쭉 해준 다음에 요렇게 이제 알파를 빼서 넣어주면은, 요즘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노멀 값도 이제 들어가서 요게 최대한 좀 더 볼록하게 보이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보다는 면을 좀 더 적당하게 썼으면 좋겠다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 육각형, 팔각형 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플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스트로크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는 거기 이제 그 본을 이제 심어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주시면 이제 애들 그 오브젝트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퀄리티를 만들겠다 하면 면을 좀 더 투자를 하시고, 그냥 딴 데 좀 디테일 더 있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방금 그 알파만 깔끔하게 뽑아내면 면만, 그러니까 요 패턴만 잘 만들었어요. 보통 이런 걸 타일 작업을 해야지 면을 많이 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몇 개만 이제 그 UV를 아까 보시면 이제 팔각형을 만들어서, 그렇죠. 다음에 이제 겹친다는 그 UV를 정리를 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패턴만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자, 3D 장인 희망님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작업 이제 공유 감사합니다. 완성을 항상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몬스터니까 보통 이렇게 먼저 패턴을 먼저 다 만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패턴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레이어로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레이어로 재질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로 뭐 재질 한 두세 개 정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질 작업,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어로 이제 좀 더 왼쪽 오른쪽 다르게 좀 이제 디테일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컨셉 쭉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이 패턴이 그러니까 크게 얘랑 이 작은 애 패턴이 그 이런 것들 배경 하시는 분들은 금방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요런 패턴 자체가 이 똑같은 이 두 개의 똑같은 크기의 패턴이 이제 여기에도 연결이 되고 여기에도 연결되고 해서 똑같은 패턴이 연결이 쭉 된다면은 얘들을 요런 식으로 잘라서 그 두 개 아구가 맞게끔 요렇게 잘라서 이 패턴을 이제 그 타일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스트로크를 만들어서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맥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그 슬라이드식이 그거 써가지고 요거 그냥 뭐 여기 배치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만드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죠. 일단 뭐 지브러시에서 만들 때에는 이제 이제 그 축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거 모델링을 하겠다라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축 자체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디우스 값으로 레디우스 값에서 이게 이제 x축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이제 얘를 y축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위쪽에서 아래쪽. 그럼 z축으로 앞쪽으로 볼 때 트랜스폼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대칭 작업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패턴을 그냥 한 방에 모델링 다 끝낼 수도 있겠죠. 한 16개면 16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델링이 좀 다 패턴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도 되고, 모델링 패턴이 똑같으면은 걔들 그냥 만들어서 이제 타일화 시켜주면 되겠죠. 방금 그런 부분들이죠.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기점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0,0,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그냥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자, 이게 있으면은 이제 축 복사를 해주고, 일단 폴리곤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래서 Y축으로, 그러니까 타일 만들 때 기본적인 타일 공정이죠. 요렇게 진행이 되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양 끝을 잘라주면 된다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잘라주면은 타일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어태치를 시켜주면은 이제 이 패턴이 이제 요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까랑 똑같죠? 그럼 얘들이 이런 식으로 타일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 이제 요거는 제 스트로크 만들 때도 강의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로 감아주면 이제 이런 모델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금 까다롭게 보였던 부분들은 얘가 이제 이 아래 위로 정확하게 아구 안 맞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위쪽에 있죠, 여기를 잘라주고 밑에를 잘라주면 된다는 거죠. 패턴을. 얘가 조금 힘든가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끝내고 또 후딱 좀 잘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럼 얘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타일을 붙이기가 좀 힘들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도 축복사로 일단은 기본적인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은 음, 음, 음.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요게 요거를 막 바꿔놓고 나서 이제 얘를 또 뒤집어 줘야겠죠. 자, 요 패턴이니까 이제 요 패턴에서 내가 요거 이제 요런 패턴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안 잘리지 않느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얘들도 어차피 얘들이 요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패턴이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 위쪽에 자르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자르는 게 아니고 요쯤을 여기를 잘라줘도 여기 반만 이렇게 잘라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음, 얘를 이렇게 뭐 이게 퀵 슬라이스인가? 음? 자 얘를 다시 퀵 슬라이스로 잘 안 쓰던 기능이라서 제가 조금 반복됐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개념이 요렇게 얘들이 이제 슬라이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돼 있으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축이 이제 여기서 디테치로 이렇게 끊어주면은 일단 끊겼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이 오브젝트의 그 반 정도를 얘들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를 나눠줘야겠죠, 이 부분들. 근데 조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델링 좀 정교하게 하려면 요걸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요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반을 잘라주고 얘도 반을 잘라주고 만들 때는 잘라놓고 붙여주면 되겠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잘려 있으면 얘들이 이제 복사가 될 때, 요런 식으로 복사가 되겠죠. 위쪽이.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도 이제 그거를
여기 그러니까 요것도 위쪽에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패턴,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로는 이 개념이 좀 얘들이 좀 더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겹치도록 이렇게 잘렸어야겠죠. 얘들이 자, 제가 좀 헤맸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오브젝트가 제작이 되면은 요렇게, 그럼 이제 얘들이 이제 또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져 가지고, 그러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런 그 위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타일이 붙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게 저도 요거 자르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았는데,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굵은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안쪽에 얘가 이제 옹골로 하나 나와서 굵은 거 기준으로 잘라도 되고, 어쨌든 아니면 이 가는 부분이면 가는 부분들을 잘라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패턴을 여기가 한번 잘리고, 그러니까 여기 각도별로 이렇게 잘리겠죠. 요렇게 잘리고 요렇게 잘리면은 그 얘들 실제로 이렇게 반을 자르는데 그냥 요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렇게 라인을. 그러면 작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굵은 거 두 개가 잘렸다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이 좀 이게 힘들어 보일 뿐이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얘들은 요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요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은 얘들이 아까 제가 잘라준 만큼 요렇게 잘렸다는 거죠. 큰 거 기준으로 하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 타일이죠. 타일. 그래서 아래 위로 똑같은 형태의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개의 패턴이 이렇게, 이 패턴이 이제 그 똑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일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이제 얘들이 뭐 알아서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들을 스트로크로 등록을 시켜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스트로크 강의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얘들은 요렇게 해서 이제 뭐 0,0,0으로 놔야 되니까 오브젝트 중심축으로 가져와서 얘들 부트에서 0으로 요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얘들은 이제 그 스트로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들이 채널 값이 이제 이렇게 머테리얼 아이디가 달라야 된다 했죠. 얘들이 2가 될 거고, 그럼 얘들이 3이 될 거고, 요렇게만 처리하면은 스트로크로 손가락 위에 동그랗게 돌려주시면 이 모양이 그대로 다다다닥 붙어갖고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이런 오브젝트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물론 얘랑 오브젝트가 다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다 그냥 새로 만들어 주는 게 맞고, 근데 적어도 중간에 연결되는 거 큰 거 하나, 이 두 개가 하나의 패턴 해서 이 두 개의 패턴이 쭉 복사가 된다면은 방금처럼 만들어 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 세 개가 패턴이고, 그러면 그 세 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줘서 연결을 시켜서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타일을 만들어서 자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30분이 넘어버렸네요. 간단하게 그냥 진행하고 흘렸다가 뭐 이렇게까지 뭐 카페 활동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열심히 합시다. 이만.